네, 안녕하세요. 삼성증권에서 유럽 경제 및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양지성입니다. 2026년 유럽 증시의 핵심 키워드는 재정 확대입니다. 그동안 유럽 경기를 지지해온 것은 ECB의 통화 정책이나 향후에는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2026년에는 독일 주도의 재정 확대가 본격화되면서 경제와 증시 모두 양호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은 다음의 4가지입니다. 첫째, 통화 대신 재정이 경기를 견인할 것입니다. 두 번째, ECB는 26년 중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AI 투자 사이클에서 유럽의 수혜는 상대적으로 제한될 것입니다. 네 번째, 유럽 증시는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로스톡스 50지수 기준으로 저희는 상반기 타겟을 6,000포인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유로존 경제는 매우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GDP와 동행하는 유로존 종합 PMI는 202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는 이미 유로존의 경제 성장 압력이 잠재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저희는 2026년 유로존 경제 성장률을 1.3%로 컨센서스 대비 높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이유는 바로 26년 독일의 재정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독일의 재정 확대 수준은 90년대 초반 독일 통일 이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이는 단개년 프로젝트가 아닌 수개년 동안 이어지는 재정 확대입니다. 저희가 추정했을 때 메르츠발 재정 확대는 2026년에 782억 유로 가량 됩니다. 이는 독일 명목 GDP의 1.5%를 상회하는 막대한 규모이며 이는 2029년까지 상당한 규모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유로존 전체로 보면 재정 확대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일의 재정 확대는 상당한 규모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은 여타 주요국들이 소폭 긴축하면서 이러한 효과는 일부 희석되게 됩니다. 그 결과 유로존 전체의 재정 적자는 올해와 비교했을 때 0.4%포인트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성장률은 0.3%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럽의 재정 펀더멘털이 2010년대 대비 개선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은 부채가 경제를 지원할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 미국 등과 비교했을 때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낮은 상황이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유로존의 성장을 지지하는 요인이 됩니다. 만약 유럽이 미국과 같은 속도로 부채를 누적했더라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상당한 폭의 성장률 격차는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국가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정부 부채 비율은 2030년경에는 그리스를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 또한 GDP 대비 5% 수준으로 매우 높은 상황인데 이것이 단기간 내에 통제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프랑스의 정치적 혼란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2027년 프랑스 대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7년 프랑스 대선까지 이러한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7년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극우가 승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부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6년 중 관련 뉴스 플로우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ECB는 2026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ECB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에 걸쳐서 200bp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현재는 중립금리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금리 인하의 시급성은 낮습니다.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은 2%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독일의 재정 확대, 노동시장 개선, 남유럽 경제 호황 등 금리 인상 정당화를 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금리 인상을 지금 전망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로존의 임금 상승률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낮아지는 경로에 있으며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로존 노동자들의 임금 궤적은 26년 중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경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증하더라도 그것이 본격화되는 시점은 2026년이 아니라 그 이후인 2027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입니다. 한편 유럽은 AI 투자 사이클에서 뒤처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 챗 GPT 출시 이후
미국과 중국에서는 AI 관련 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유로존에서는 유의미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AI 관련 소비 및 투자 강도가 다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크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유럽의 직접적인 수혜도 제한적입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미국은 컴퓨터, 스토리지, 저장장치, 데이터 센터 관련 품목의 대규모 수입 증가를 보였는데 이와 같은 수입 증가는 주로 대만과 한국 같은 동아시아 제조 국가로부터 옵니다. 독일의 관련 수출은 오히려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의 직접 수혜가 제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의 경제 개선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미국을 후행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이 이처럼 간접적인 수혜를 누렸던 것은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80년대 PC 사이클이나 90년대 중반 이후 닷컴 버블 그리고 통신 사이클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던 현상인데 IT 투자 확대 구간에서 유럽의 성장률은 미국 대비 열위였습니다.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럽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급등한 것은 98년 이후인데 이는 닷컴 붐으로 인한 유럽의 경제 수혜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나타났음을 의미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유럽에 대한 반사이익은 부분적이고 단기적이었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투자가 미미하고 IT 부분에 대한 경쟁력도 격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미국과 유로존의 생산성 격차는 닷컴 붐이 시작된 9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이번 사이클에서도 유럽의 투자가 미미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격차가 유의미하게 축소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2025년에 강한 랠리를 보였습니다. 주요국 증시 중에 성과가 가장 좋았고 개별국 증시로 비교를 해도 한국 코스피 정도를 제외하면 유럽 증시는 글로벌 증시 대부분을 아웃퍼폼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유럽 증시 랠리를 이끌었던 주요 강세장 요인들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유럽 강세장은 주로 세 가지의 요인을 동반합니다. 첫 번째는 ECB 금리 인하인데 이는 이미 ECB가 25년 6월부터 동결 기조로 전환하면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조업 반등입니다. 과거 2000년대 중반 사이클 그리고 2010년대 초반 사이클에서도 유럽 제조업이 강한 반등을 보인 바 있는데 현재는 그 반등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고 그 진행 속도 또한 과거 사이클 대비 더딥니다. 주가 또한 정책 드라이브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초 독일의 재정 확대 기조 전환 이후 독일 증시가 강하게 랠리했고 유로존 증시 역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독일의 주가 수준은 향후 개선될 펀더멘털을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한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또한 최근 러우 전쟁 종전 협정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되면서 독일 증시에 대한 모멘텀 부담 또한 확대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저희는 상반기 유로스톡스 50 지수의 타겟을 6,000포인트로 제시합니다.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로스톡스 50 주가의 증시의 밸류에이션은 12개월 선행 P 기준으로 약 16배, 팬데믹 직후 호황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즉 현재로서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강하게 나올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이익 전망의 개선 정도가 증시의 업사이드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는 유럽의 성장 전망을 고려했을 때 8에서 12% 정도의 이익 전망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저희는 유로스톡스 50 지수의 타겟을 6,000포인트로 제시합니다. 종합하자면 유럽 경제와 증시는 2026년에도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여타 주요국 증시와 비교했을 때 아웃퍼폼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결론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